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피부가 조금 더 칙칙한 느낌이에요. 양 조절이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정말 내 취향 아니다. 진짜 리얼 청포도 사탕향. 이 머리 진짜 떡지겠다.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두껍게 발리고 살짝 텁텁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요즘에 출시되는 제품들 보면은 공동개발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버 공동개발 제품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아티스트 공동개발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공동개발 제품들 한 번에 모아서 리뷰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전부터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들도 있고 이제 곧 출시 예정인 제품도 있는데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보라님과 비오브의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비오브 블러셔 팔레트 유명한 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5호 샌드베이지랑 6호 로제 컬러를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두 가지 다 프레스드 제형 두 가지, 젤리 제형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저의 블러셔 취향이 프레스드 파우더 제형이 원탑, 그리고 좀 밑에가 젤리 제형, 그리고 한참 밑에가 크림 제형, 그리고 또 한참 밑에가 리퀴드 타입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지성이다 보니까 모공도 좀 많은 편이고 또 트러블성 피부여가지고 여드름 자국도 좀 많은 편이어서 베이스를 정말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공 많고 좀 여드름 자국 커버 열심히 한 피부에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이 프레스드 타입인 것 같거든요. 젤리, 크림, 리퀴드 이 순서로 베이스 벗겨지지 않게 굉장히 좀 공들여서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젤리, 크림, 리퀴드 중에서 젤리 제형이 그나마 베이스에 영향을 덜 주긴 하는데 이제 젤리 제형도 쌓으면 쌓을수록 모공 부각이 되거나 밀리는 제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젤리 제형 블러셔 사용할 때 그 점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비오브 블러셔는 모공 부각은커녕 모공 커버를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베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젤리 제형이었는데 비오브 블러셔는 오히려 베이스가 조금 더 예뻐 보이게 표현을 해주는 블러셔였어요. 제가 사용해봤던 젤리 제형 블러셔 중에 사용감이 가장 좋습니다. 프레스드 타입도 굉장히 곱고 부드러운 제형이어서 사용감이 정말 만족스러운 블러셔 팔레트였고요. 제형뿐만 아니라 이 5호 샌드베이지는 컬러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4가지 컬러가 다 가을 웜톤이라면 무조건 잘 어울릴 컬러들인데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다 너무 짙지 않아서 이제 단독으로 사용해도 예쁘지만 베이스 블러셔로 사용해줘도 예쁩니다. 가을 웜톤 분들이시라면 5호 샌드베이지는 정말 뽕 뽑으실 거예요. 이 하이라이터로 나온 6호 로제도 정말 예쁘긴 했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터는 아무래도 블러셔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소량씩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퀴드 타입이나 스틱 타입이 아닌 이상 피부 타입이나 베이스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제형 자체는 블러셔만큼의 큰 감동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하이라이터 4가지 컬러 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알라뷰티님과 아누아 공동개발 쿠션인데 이 쿠션은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짧게 리뷰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제가 지성이어도 저의 최애 베이스들은 항상 세미 매트보다는 세미 글로우에 가까웠던 것 같거든요. 이 결 쿠션이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세미 글로우 쿠션이에요. 그래서 사실 건성분들이 사용하셨을 때는 세미 글로우까지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적당한 수분감이었어요. 너무 끈적이거나 답답하거나 밀리지 않고 좀 가볍고 산뜻한 느낌으로 발리는 쿠션이고요. 스킨케어나 피부 컨디션을 많이 안 타고 그냥 아무 때나 막 발라도 피부가 되게 편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결 쿠션이라는 이름답게 피부 결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쿠션이었고요. 이제 바르고 시간 지났을 때 느껴지는 단점들, 모공 끼임이나 갈라짐, 들뜸, 다크닝 이런 단점들은 결 쿠션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쿠션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하셨을까? 연속해서 좋았던 제품들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제품이에요. 이사벨님과 투슬래시4의 스킨 글리머랑 컨실러. 사실 제가 선호하는 제품군이 아니어가지고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면서 기대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들이거든요. 이 스킨 글리머는 굉장히 촉촉한 제형에 베이스 컬러가 아주 약간 들어있고 그 안에 핑크빛, 보랏빛 펄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얼굴에 발랐을 때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느낌은 없거든요. 스킨 글리머 발라준 다음에 베이스를 한번 바르기 때문에 이 보라 핑크 펄이 얼굴에서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요거를 발랐을 때 오히려 피부가 조금 더 칙칙한 느낌이에요. 이 반사되는 보라색 펄 때문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맑고 영롱하고 화사한 느낌보다는 살짝 칙칙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좀 페일한 피부톤이신 분들이 바르시면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제 피부톤이 그렇게 밝지 않은 편이어서 그런지 요거 사용했을 때 피부가 막 그렇게 더 예뻐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실러. 컨실러는 이렇게 굉장히 발색이 잘 되는 좀 페일한 화이티시 레몬 컬러거든요. 이거는 얼굴 군데군데 밝혀주는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좋아요. 근데 제 피부톤이 밝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소량씩 사용해야 되는데 얘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뚱뚱해요. 그래서 양 조절이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조금 많이 얹었을 때는 원래 제 피부톤이랑 대비가 너무 심해지기도 하고 이게 살짝 뻑뻑한 제형이어서 조금 두껍게 바르거나 넓게 발랐을 때 피부 표현이 많이 텁텁해지고 두꺼워지더라고요. 컨실러는 그래도 스킨 글리머보다는 잘 사용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양 조절이 조금 더 쉬웠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유트루님과 에스쁘아 공동개발 파데 브러쉬. 제가 요거는 에스쁘아 본사 가서 유트루님 직접 뵙고 이 개발 과정을 다 듣고 왔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 보고 설명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떠다녔던 생각은 정말 내 취향 아니다. 일단 저는 파운데이션 사용할 때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툴이 스패츌러고요. 그 다음이 좀 짧고 땅땅하고 빽빽한 모공 브러쉬예요. 스패츌러 사용하면 파데를 좀 얇고 넓게 바를 수 있고 또 모공 브러쉬 사용하면 이런 좀 세밀한 부분에 모공 메꿔주는 게 정말 쉽고 빨라가지고 저는 보통 스패츌러 사용해주고 이런 좀 세밀한 부분은 모공 브러쉬 사용해서 바르고 있거든요. 스패츌러랑 모공 브러쉬 이 두 툴의 공통점이 얼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밀착된다는 점이잖아요. 근데 이 브러쉬는 굉장히 얇고 탄력이 좋은 좀 도잉도잉한 느낌의 브러쉬예요. 그래서 피부에 베이스를 밀착시켜준다는 느낌보다는 얹어준다는 느낌이 조금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공 커버가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 브러쉬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 취향과 조금 안 맞았던 거지 이 브러쉬 퀄리티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얘가 구린 게 아니고 제가 좀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과는 좀 안 맞는 브러쉬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사원 A님과 그로우워스 공동 개발 샴푸랑 노워시 트리트먼트. 얘네는 출시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샴푸도 벌써 절반 이상을 사용했는데 먼저 샴푸는 국내산 해조가 들어있어서 두피 탄력, 두피 진정, 각질 개선, 모공 세정에 효과가 있대요. 제가 두피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두피 탄력이나 각질 개선 부분에서는 효과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제가 지성 두피다 보니까 트러블은 가끔씩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 사용하고 트러블이 딱히 안 났던 것 같아요. 모공 세정 덕분인가? 아무튼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 외에 제가 얘를 사용하면서 진짜 독보적으로 느꼈던 장점이 두 가지 있는데 먼저 굉장히 쫀쫀한 거품이 잘 납니다. 샴푸를 그렇게 많이 짜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부드럽고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이 잘 나다 보니까 두피 세정을 그만큼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로워스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얘는 헤어 제품에서 나는 그런 흔한 플로럴 향은 아닌데 또 너무 매니악하지도 않거든요. 유니크한데 호불호 갈리지 않을 좋은 향이 나요. 진짜 리얼 청포도 사탕향. 진짜 좀 달콤하고 상큼한 청포도 사탕향이 나는데 이거는 향 설명을 더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청포도 사탕향이 납니다. 머리에서 청포도 사탕 향이 나다 보니까 그것 또한 좀 유니크한 느낌이고 좀 달달 상큼한 향이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트리트먼트는 좀 특이했는데 얘는 노워시 트리트먼트거든요. 근데 제형이 좀 끈적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손에 딱 잡았을 때 얘 머리 진짜 떡지겠다. 딱 봐도 떡질 것 같은 제형인데 안 떡지더라고요. 오히려 오일이나 다른 노워시 트리트먼트들보다도 안 떡지고 좀 가벼운 느낌으로 발려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바르기가 좋고 얘도 청포도 사탕 향이 납니다. 이거 두 개 같이 사용한 날에는 그냥 청포도 사탕 인간이 되는 거예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틱토커 고마나님과 디어에이 공동개발 컨실러. 이거는 이렇게 한 개씩 구입해서 이렇게 끼워서 팔레트를 만들 수 있는 컨실러거든요.
이제 컨실러 팔레트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한 컬러는 잘 안 쓰게 되고 또 어떤 한 컬러만 너무 잘 써서 하나만 빵꾸 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컨실러를 구입해서 팔레트를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컨실러 제형이 굉장히 부드럽고 쫀득하게 밀착이 잘 되는데 얘가 발색도 정말 잘 돼요. 그래서 뭐 커버력뿐만 아니라 쉐딩이나 컬러 코렉팅도 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제형의 컨실러고요. 고커버를 싹 해주지만 너무 매트하고 답답하고 뻑뻑한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매트 베이지, 말차 그린, 체스트넛 3가지 컬러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 이제 다크서클 커버용 컬러도 하나 더 구입하면 딱 좋을 것 같고 이 체스트넛 컬러가 쉐딩 컬러인데 보시다시피 컬러가 굉장히 짙습니다. 짙은데 발색도 잘 되는 편이어서 이 체스트넛 컬러로 쉐딩 하실 때는 블렌딩과 양 조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아주 애정하고 있는 컨실러여서 이제 다크서클 커버용 컨실러 컬러도 하나 더 구입할 예정인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은 언니와 클리오 공동 개발 마스카라. 이것도 제가 요즘에 아주 잘 쓰고 있는 마스카라인데 최고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마스카라 어플리케이터 끝이 살짝 꺾여 있어요. 그래서 눈 앞머리나 눈 뒷부분, 특히 언더 사용할 때 살에 안 묻히게 바르기가 되게 쉽고 편하더라고요. 제가 언더 속눈썹이 별로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언더 마스카라 할 때 항상 살에 좀 많이 묻었거든요. 근데 얘 사용한 후로는 살에 묻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롱래쉬와 볼륨감은 딱 중간 정도.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기 좋은 마스카라인데 얘가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마스카라라 액상이 좀 많이 묻어나와서 그런지 한 3번, 4번 이렇게 덧바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이렇게 뭉쳐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제형 자체가 잘 뭉치는 제형이 아니고 액상이 조금 많이 묻어나와서 뭉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용하다가 액상이 살짝 굳거나 아니면 양이 좀 줄어서 묻어나오는 액상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졌을 때 사용감이 더 좋아질 것 같은 마스카라예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민경 원장님과 투쿠 공동 개발 글로우 립. 얘는 신제품인데 글로우 립이거든요. 근데 이 토출구 모양이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립스틱 모양으로 생긴 실리콘 팁인데 이 엉덩이를 딸깍딸깍 돌려주면은 여기 위에서 글로우 립이 나옵니다. 얘가 말랑말랑한 실리콘 팁이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터로 블렌딩해서 바를 때 이렇게 손으로 블렌딩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블렌딩하기도 쉽고 좀 세밀한 부분 바르기도 쉽고 사용감이 굉장히 좋았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그냥 이렇게 휴지로 한번 쓱 닦아내주면 돼가지고 청결하게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굉장히 쫀득한 느낌의 글로우 립인데 글로우 립치고 발색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맑고 투명한 느낌의 글로우 립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고 컬러감이 확실하게 잘 보이는 글로우 립이에요. 그 다음에 루시님과 하밍의 파우더 블러셔. 이 파우더 블러셔도 처음에 출시됐을 때 굉장히 핫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좀 비교적 최근에 처음 사용해보게 됐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안쪽에 탄성 있는 메쉬망이 들어있고 그 밑에 굉장히 고운 파우더 블러셔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했는데 일단 장점은 이 뽀샤시한 느낌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진짜 필터를 씌운 것처럼 뽀샤시한 블러셔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도 있었는데 이 메쉬망이 있다고 해도 이 파우더 자체가 굉장히 곱다 보니까 이 퍼프를 사용했을 때 고르고 얇게 바르기가 조금 어려워요. 또 발색을 조금 더 확실하게 내고 싶어서 여러 번 얹을수록 조금 두껍게 발리고 살짝 텁텁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사용하기에 엄청나게 편한 블러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뽀샤시한 느낌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을 확실하게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블러셔예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출시 예정인 제품인데 우정님과 페리페라 공동 개발 블러셔거든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좀 장난감 주사기 같이 생긴 디자인인데 이 엉덩이가 조금 말랑해요. 이 말랑한 엉덩이를 톡 하고 눌러주면은 시럽 제형이 이렇게 나오는 블러셔예요. 이 사용 방법도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제형의 블러셔가 리퀴드 제형 블러셔예요. 이제 리퀴드 제형 블러셔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베이스가 지워져서인데 이거는 베이스 지워짐이 덜해요. 일단 제형이 너무 묽지만은 않은 살짝 쫀득한 느낌이 드는 제형이고요. 컬러 발색이 한 번에 꽤 잘 올라옵니다.
이제 리퀴드 타입 블러셔들이 그 맑은 광감에 초점을 둬서 좀 맑은 발색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발색을 내려고 얹으면 얹을수록 베이스가 지워지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쫀득한 느낌으로 피부에 착 붙으면서 발색도 한 번에 잘 올라오는 편이어서 베이스 지워짐이 확실히 좀 덜 하더라고요. 광택감도 쫀득한 광이 돌아서 이런 물광 제형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얘는 시딩 받자마자부터 얘를 바르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피부에 좀 밀착력 좋게 잘 붙는 제형이어서 그런지 지속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거는 전색상 발색 쇼츠로 올려둘 테니까 얼굴 발색 궁금하신 분들은 쇼츠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이 있긴 있어요. 이제 리퀴드 타입 블러셔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찍힘이나 이렇게 머리카락이 붙거나 하는 것들은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공동개발 제품들 모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